어느 20대 남자의 조금은 사적인 이야기, 달 읽는 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달 읽는 밤의 진행자 달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집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바로 출판사가 없습니다. 독립출판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특별한 시집을 갖고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책이 바로 제가 친구의 시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이처럼 독립출판으로 나오는 책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요새 독립서점이라고도 하죠. 그런 독립서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아직은 좀 마이너한 사람들의 문화로서 향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다고 독립출판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독립출판이 갖는 그런 조금 더 날 것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독립출판이라는 말, 독립책, 독립서점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서점이 있어요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집을 읽기에 앞서서 저자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저자는 저의 15년지기 친구인데요. 사실 책 내용은 되게 그 친구가 이제 엄선하고 엄선한 몇 개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들은 현대시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시를 읽는 게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제가 에세이에 비해서 시, 소설 이런 걸 좀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랄까 좀 친한 친구가 쓴 시다 보니까 그 친구의 좀 더 아무리 친구라도 좀 같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좀 엿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위태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런 감정을 내가 모르고 넘어갔었나? 아니면 그 친구는 이렇게까지 느끼는 친구였나? 라는 걸 좀 15년직인데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알아가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연재를 하거나 이럴 때부터 저는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좀 어떤 시들이 나한테 더 와닿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방식은 1편과 2편으로 나눌 건데, 1편은 먼저 가족과 관련된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보고요. 2편에서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좀 가장 쇼킹했던 시 한 편이랑 사랑이라는 컨텐츠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시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집 아직도 몇몇 독립서점에서는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집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에서 다룰 카테고리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첫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 선글라스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썼다. 선글라스는 엄마가 물려주고 간 물건이었다. 투박하게도 크고 투박하게도 검었다. 하지만 그것이 크고 진한 만큼 목적에 적합했다. 얼굴을 가리는 것. 엄마는 끝내 선글라스를 벗고 떠나버렸다. 선글라스는 쌌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니 그럴 것이다. 엄마는 비싼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다. 사치를 하기에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을 볼품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입을 떠나서도 엄마는 사치를 하지 못했다. 사치를 하기에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은 볼품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입을 떠나서도 엄마는 사치를 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런 걸 살 줄 아는 성격인지는 나는 잘 몰랐다. 엄마는 비싼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돈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정말 허투루였는지는 나는 잘 몰랐다.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진 날 다음이면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썼다. 볕을 보던 눈이 멀던 신경도 안 쓰는 아버지는 엄마가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선글라스를 집에서도 썼다. 투박하게도 크고 투박하게도 검었다. 어머니는 눈이 시리다고 자주 말을 했다. 나는 그래서 어머니가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엄마의 선글라스를 처음 쓴 것은 17살 때였다. 엄마가 선글라스를 두고 선글라스를 쓴 것 같은 눈을 하고 떠난 지 1년이 되었을 때였다. 나는 엄마의 선글라스를 물려받았다. 그제야 나는 엄마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선글라스를 알았다. 나는 눈이 자주 시렸고 선글라스를 자주 썼다. 볕을 보던 눈이 멀던 신경도 안 쓰는 아버지는 내가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잔이는 투박하게도 크고 투박하게도 검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저자가 생각을 하고 썼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느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해석의 몫으로 이 시집만큼은 조금 더 남겨두고 싶어요. 특히나 이 가족과 관련돼서는 정말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글을 읽던 간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 대한 좀 감상을 얘기하자면 좀 몇 가지 문장이 되게 와닿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어머니상이라고 하죠. 투박한 걸 좋아하시고 비싼 걸 살 줄 모르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항상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일 텐데 뭔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는 거고 되게 그런 가족의 마음들이 들었던 시여서 제가 이 가족 카테고리의 첫 번째 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글라스처럼 뭔가 가족이 지니고 있는 가족 대대로 전해져 오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흔히들 이제 뭐 결혼할 때 엄마가 끼던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걸 준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선글라스라는 게 왜 여기서 등장하게 되었을지 어떤 비유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었을 때 도착하게 된 몇 개의 또 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 선글라스를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시에서 선글라스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입니다. 다음 시는 아빠와 관련된 시네요. 35쪽 아빠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아빠, 나는 시인이 될 수 있을까? 나 혼자 물었다. 아버지는 방 밖에 계시고 내 방문은 닫혀 있어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똑똑똑, 자니? 아니요, 시를 쓰고 있어요. 나 혼자 답했다. 아버지는 방 밖에 계시고 내 방문은 닫혀 있어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알지 않길 바랐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 혼자 묻는다.
아빠, 나는 시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또 아버지에게 질문을 이어간다. 아버지, 시는 무엇이지요? 내 방문. 아빠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 아빠는 시를 알지도 몰라. 아니요, 저는 시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 시는 무엇이죠? 아버지는 대답이 없다. 아빠만 문 밖에 서 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시는 대답하지 않고 아빠의 의미만 붕 떴다. 저는 이 시에서도 아버지의 약간 현실적인 모습들 아니면 아버지상, 과거의 아버지상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아빠와 동일한 관계라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빠와의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왜 약간 전형적인 아버지상 하면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 엄마랑은 뭔가 자식들 간의 유대가 있는데 아빠랑은 그렇게 좀 자식들이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비춰지곤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이 작가님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저 또한 좀 뭔가 물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더 유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빠는 뭐랄까 가르치려고만 드시고 나랑 과연 말이 통하는 사람일까? 라는 의무만 남기고 시시껄껄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혼내고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아빠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진로, 꿈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빠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되게 약간 조언이랍시고 해주는 말들이 실상은 되게 현실적이지만서도 비관적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들릴 때 내가 과연 무슨 조언을 얻자고 이 얘기를 아빠한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럴 때마다 좀 아빠는 저의 의도보다도 좀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심했어가지고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듣는 듯한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 친구는 좀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시인이라는 게 뭐 점점 갈수록 모호해지잖아요. 하상욱 시인과 같이 뭔가 상업적인 시를 본인을 18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시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상 요새는 뭐 SNS나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다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등단을 결국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요새 뭐 좀 에세이 책으로 돈 벌고 뭐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꼭 등단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시인이 되고 싶은 제 친구는 얼마나 이 시를 쓰고 싶다라는 것에 그 시라는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까 좀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엿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20대 내가 좀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는데 좀 아빠라는 그 무게 때문일까요? 좀 항상 소통이 안 되고 결국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처럼 끊임없이 질문은 던지는데 시는 대답하지 않고 아빠의 의미만 붕 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여기서 더 와닿는 그 아버지의 전형적인 아빠상을 볼 수 있는 게 신이라고 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면 아빠라는 얘기를 많이 과거에도 하고 요새도 좀 없어지긴 했지만 많이들 하잖아요. 그만큼 뭔가 아빠라는 존재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되게 큰 어쩌면 신 같은 존재일 텐데 나는 그런 신 같은 존재에게 시의 본질을 묻고 나의 꿈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작 그 신은 대답이 없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 좀 아빠와 친해져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제 모습과 많이 맞닿아 있어서 좀 이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아빠라는 카테고리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50쪽 빈티지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엄마, 나는 세상이 무서워. 하고 앵겼다. 세상이 무서워서. 엄마는 매정하지만 자애로워라. 엄마도 세상이 무서워. 하고 앵겼다. 그 옛날의 할머니는 매정하지만 자애로워라. 하지만 쓴맛도 보다 보면 견디어낼만 하단다. 닥치면 해내게 되는 것이란다. 미리 걱정할 필요 같은 건 없단다. 도망칠래도 도망칠 수 없고 맞서 싸울래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쓴맛들은 익숙해진단다. 그 옛날의 어머니, 매정하고도 자애로워라. 네, 계속해서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의 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할머니,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 화자가 엄마에게 세상이 무섭다고 안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엄마도 세상이 무서워서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에게 안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는 그 할머니의 입장에 서서 뭔가 이 자식들에게, 엄마에게, 손주에게, 손녀에게 이런 따뜻한 조언들을 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시집이 좀 이렇게 화자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시인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특히나 이 할머니가 되어가는 이 두 번째 문단의 느낌은 저에게 매우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울컥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라디 노래에 엄마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뭐랄까, 그 어머니라는 말은 물론 우리 사회가 깨나가야 될 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무언가를 품고 집같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상 우리 부모님들도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신 거고, 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자식들도 얼마나 애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할머니가 특히나 막 저희 아빠 걱정하시면서 막 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빠는 또 그런 거 뭔 내가 이제 애냐고 틱틱 대시긴 하는데, 또 그런 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자식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좀 그런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빠들도 똑같이 느껴야 하는 마음이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문학들 속에서 어머니라고 비춰지는 그 따뜻한 이미지가 여기서도 쓰인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았던 이 두 번째 문단이 할머니의 입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의 그런 자식 사랑, 손주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됐었거든요. 어른들은 사실 그러시잖아요. 전쟁을 겪으신 그 정말 힘든 세월을 겪어오신 분들이라 우리가 현재 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그때는 밥 먹는 거조차 하나가 너무 힘들었던 때여서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그분들께서 사실 뭐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생활,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서러우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식들 잘 키우는 거, 남들한테도 할 수 있는 게 자식 자랑밖에 없으신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사랑의 느낌이,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이 시를 읽었었고 돌아가신 지금에도 이 시를 읽는데 이 문단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 문단을 제 입으로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마치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는 말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고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쓴맛도 보다 보면 견디어낼만 하단다. 닥치면 해내게 되는 것이란다. 미리 걱정할 필요 같은 건 없단다. 도망칠래도 도망칠 수 없고 맞서 싸울래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쓴맛들은 익숙해진단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혹시나 힘든 상황 계신 분들, 우리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54쪽 새치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바스락 보드라운 마당에 아이 하나 앉아 낮잠을 잔다. 누가 불러 깨운 것도 아닌데 선풍이 아가 눈썹을 간지럽히고 지나가니 금세 눈을 뜬다. 여기가 어딘가 아이는 고민도 않고 마당을 뛰어논다. 엄마 닮은 하얀 민들레씨. 아이는 엄마랑 했던 놀이가 생각나 후 하고 부러제낀다. 후 하고 바람 불어 아가 눈썹을 간지럽히고 지나가니 금세 눈을 뜬다. 엄마 머리에 하얀 민들레씨 하나 붙었다. 이 시는 이제 손주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화자의 입장에서 쓴 또 다른 가족 카테고리의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키워드 하나로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어른도 결국은 어른이 된다. 우리가 20살이 넘어서 흔히 성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약간 1차적인 성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차적인 성인은 취업을 할 때, 또 3차적인 성인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때 애를 키우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혼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이제 어느 순간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되어 봐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제서야 막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제서야 엄마의 주름이 보였다. 아빠의 굽은 허리가 보였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그 표현을 이 시가 민들레씨, 새치 이걸 이렇게 같이 두면서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을 때 되게 이 비유 참 귀엽고 참신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좀 저도 26살이나 먹고 나니 좀 부모님들이 많이 어른이 되어 가시는, 늙어 가시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만큼 컸으니까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항상 그래도 나한테는 우직하고 큰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늙어가는 모습을 내가 목격하고 있노라면 조금씩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영양제 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더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이 또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어른다운 더 어른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새치도 지금도 좀 많이 나는데 새치도 더 많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 20살이 넘어서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어른이신 분들은 어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요? 결국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다짐을 하게 되고 다시 곱씹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분량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시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중간에 조금 울컥하긴 했지만서도 이게 바로 시가 주는 바로 묘미인 것 같아요. 시라는 게 왜 어떤 시인은 마침표 하나 찍을지 쉼표 찍을지도 막 한 달을 넘게 고민한다고 하는데
물론 현대시가 약간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시처럼 뭔가 행열, 뭐 운을 꼭 맞춰야 되고 어떤 3, 4, 3, 4 이런 구조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산문보다는 조금 더 압축된 느낌을 담아야 하고, 사실 모든 걸 설명을 할 때 장황하게 늘여놓기는 쉽지 그걸 압축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를 읽는다는 건 그런 압축된 의미를 내가 하나하나 파헤친다는, 단순히 파헤친다는 게 읽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떤 걸 생각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를 읽는 건 좀 되게 매력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꼭 독립출판 책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시집 하나 읽게 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이지만 이런 걸 계기로 좀 여러분들이 시집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멘트 말씀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익어가는 이 밤, 부디 아픈 밤이 아니길 바랄게요.